오셨나요? 아무 친구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작할까요? 네. 일단 자세가 좀 불편한데 일단은 다이어리 2개를 저도 가지고 있고 제가 진행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생각날 때 이제 질문을 해서 대답을 잘 하시면은 그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할 거는 HDR4 아티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전 그 유니티 애니메이션 세미나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이 HDRP가 뭔지 아시는 분 좀 있네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은 좀 약하고 설명하면 내가 다이어리 주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HDRP를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유니티에서의 그 SRP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SRP는 유니티가 2018.1 버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스크립터블 랜덤 파이프라인이라 그러고 여기에 대한 소개는 저희도 여러 번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LW가 약간 경량화된 랜덤 파이프라인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HDRP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다 할까요? 고퀄리티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런 랜덤 파이프라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에 있는 이 시그라프 자료예요. 2018년도 여기 이제 세바스티앙이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고 화면에 어떻게 그려지게 있고 어떤 과정으로 이 조명 영상 같은 것들을 이루어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읽어보고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좀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 기회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인 HDRP입니다. High Definition Render Pipeline이라고 뭔가 이름은 멋있죠? 네. 영어로는 리액션 감사합니다. 자, HDRP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다이렉트 11 이상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콘솔과 이 불칸 그리고 메탈까지 지원을 합니다. 아직까지 모바일은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요. 모바일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DRP는 고품질의 비주얼 퀄리티를 유니티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까지 베타입니다. 정식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이상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 사용상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HDRP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와대 학생들이면 다들 잘 알겠죠. 물리기만 쉐이더. 그죠? 그건 다 알죠. 그죠? 대답이 너무 약한데. 그죠? 자, 두 번째는 Unified and the Coherent Lighting이라고 해서 일관되고 통합된 조명. 트랜스페어런트가 되었던, 불투명이나 되었던 어떤 상황이든 똑같이 조명이 제공된다는 것. 세 번째가 이 Feature Independence of the Rendering Pass였고 이 렌더링 패스의 독립적인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데모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데모가 지금 링크가 잘렸어요. 이미지 설명만 하면은 라이트 앤 섀도우라고 이 프랑스에 있는 이 자동차 관련 데모를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에서 지금 보이는 스크린샷이 이 렉서스 차량을 만든 겁니다. 영상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HDRP를 처음에 사용을 하게 될 때 이거 쓰세요 뭐 딱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기존의 유니티에서 사용되던 방식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많이들 좀 뭐랄까요 어려워하세요. 이걸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겠지만은 한번 보고 그래도 내가 이거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이 HDRP를 쓴다고 갑자기 퀄리티가 확 좋아지지 않아요. 환경 세팅을 어떻게 하고 조명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조명을 사용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지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HDRP는 여러분들 오늘 보시겠지만은
굉장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손볼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요. 그러한 라이팅이라든지 환경 세팅에 대한 값들의 적정 값을 결국은 써보면서 찾아내야 하는 것들이 또 아티스트들의 역할인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보다는 이런 잘 되어 있는 템플릿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먼저 진행을 하는 걸 권장을 해요. 그래서 올해 공개된 그 북 오브 더 데드 혹은 이 펑텐블루 두 가지를 지금 유니티 액세스토어에서 그냥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받아보고 어떻게 환경 세팅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진행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유니티 허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혹시 유니티 허브 사용해보신 분? 야, 이거 실무 레벨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손을 많이 드는데요. 참관대 대단하다. 네, 이건 두개 설명하기 될 것 같은데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뒤에 것 좀 많이 설명하고 날씨도 추운데 빨리 끝낼게요. 유니티 허브는 유니티 버전 컨트롤, 프로젝트 매니징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하는 템플릿이고요. 제가 앞에 여기 참 잘했어요라고 도장을 찍어놨는데 유니티 업데이트 피처가 요즘에는 환영받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 약간 좀 약한데 이건 정말 만들어 놓고도 굉장히 좀 잘했다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니티 버전 및 그리고 플랫폼 이제 앞에 오재님 이야기하셨던 모바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데 유니티 에디터에서 플랫폼 세팅을 PC로 놓고 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것도 에디터를 열 때 PC냐 모바일이냐 설정을 해서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자습서라든지 데모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새 유니티 버전이 나왔을 때 그걸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유니티 허브에서는 자동으로 새 버전이 릴리즈 되면은 표시가 되고 특히 베타랑 그리고 이제 오피셜 릴리즈는 다 올라옵니다. 이번에 2019.1 버전은 베타가 아닌 알파까지도 올라갔어요. 이게 아마 이번에만 특별한 정책적인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알파 버전도 올려줄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2019.1 버전까지는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버전들이 쌓이게 되면은 하드디스크 좀 명령이 모자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차례차례 정리를 하면서 또 인스톨 해갖고 지워나가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HTTP 세팅은 템플릿이라고 해서 2018.1 버전부터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SRP와 포스트 프로세싱은 HD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은 포함됩니다. 여기 빨간 글씨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강조드리지만은 베타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문제 생기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은 옆에 링크가 뜨는데 보통 저거 잘 안 읽죠. 영어 막 써 있으니까 뭐지?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요. 근데 저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포럼이라든지 개발자들이 코멘트를 남기는 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제가 슬라이드 밑에 따로 빼놨는데 혹시나 HTTP를 정말 이건 내가 좀 파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쯤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HTTP 템플릿을 기본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현재 2.06 버전이 기본으로 깔립니다. 이건 2018.3 베타 1 버전을 기준이고요. 현재는 그 베타 10 버전이 나오고 곧 2018.3 정식 버전이 나왔을 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1 버전에 보면은 이 프리뷰가 5.0이라고 써 있는데 5.01 버전까지 올라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이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요구되는 유니티 버전도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최신 버전 좋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확인하면서 또 테스트하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선 환경 세팅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프로젝트 세팅의 그래픽스에 HD 렌더 파이프라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노트북이 미치듯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프로젝트 2개를 띄우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에디트에 세팅스라고 현재 지금 앞에 보이죠? 현재 이전에는 프로젝트 퀄리티 세팅이나 뭐 그래픽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2018.3 버전부터는 이 세팅 환경이 유니티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창이 바뀌고요. 그래픽스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HD 렌더 파이프라인이라고 뜨고요. 클릭하게 되면은 맨 상위에 2개의 슬롯이 보입니다. 이걸 새로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슬롯도 만들어줘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HB 렌더 파이프라는 그 그래픽스 프로파일을 만들고요. 이 그래픽스 프로파일 버튼을 두 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이 HD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쉐이더나 스크립트들에 대한 그 정의가 들어있고요. 오른쪽에 이 SSS 세팅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브 스캐터링 서페이스에 대한 프로파일을 15개 정도 미리 만들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만드는 건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해서 프로젝트에 생성하면 되고요. 씬 세팅에 보면은 유니티에서 환경 세팅할 때 제일 기본으로 건드려야 될 창이 뭘까요, 여러분? 자, 다이어리 걸려 있습니다. 예? 크게 손 들고. 누구예요? 가서 받아가세요. 자, 씬의 라이팅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받아갈 수가 예. 네, 씬의 지금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 쉽죠? 다음에 좀 어려운 거 할까요? 자, 유니티에서 환경 세팅은 라이팅 그 윈도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HDRP를 만들고 처음에 씬을 만들게 됐을 때 아무리 건드려도 뭔가 안 바뀌어요. 나 스카이박스 넣고 싶은데 안 들어가요. 자, 이게 HDRP가 기존의 라이팅 윈도우에 있는 옵션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씬 세팅 값을 요구를 합니다. 잠깐만요. 디테일적으로 할까? 너무 힘들어해서. 자, 여기 보면은 씬 세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섀도우라든지 비주얼 엔바이러먼트, HDRP, 프로시디어 이렇게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륨 프로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파일을 생성하게 되면은 이제 add 이제 옵션들 눌러주면은 각각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리스트가 떠요. 버전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프레션까지 포함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부 옵션들이 이 하이라키에 있는 이 볼륨 프로파일 항목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이 그림자 설정, HD 섀도우 세팅이라 그래가지고 섀도우 캐스케이드 단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 조정 같은 건 여기서 다 하게 되고요. 비주얼 엔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HDRI 스카이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카이박스를 이전에 이제 그 HDR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큐브맵이라는 메터리얼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HDR 소스를 바로 드래그해서 집어넣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옵션이 조금 다르게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디스크라는 항목도 있고 여기에 선사이즈 커버전스라는 항목에 따라서 이 디렉셔널 라이팅 즉 그 직접광에 대한 세팅을 좀 약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환경 세팅하면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만져보시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HDRI 소스는 이 에셋스토어에 보면 유니티에서 기본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검색하면 있고요. 나는 이것도 좀 아쉽다고 하면은 여기 근데 HDR 소스를 직접 만드는 수업이 있지 않았나요? 카라레 때 하지 않나? 교수님 하시나요? 그죠? 카라레 때 했으니까 직접 이제 HDR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글에서 또 검색하면은 좋은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직접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스카이박스와 포그 항목을 설정을 하는 것도 엑스포넨셜과 리니어 포그를 직접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환경 세팅은 여기까지 하고 라이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유니티의 HDRP의 라이팅은 이 HDRP용으로 이 라이팅 세팅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알고 계시던 것과 약간 다른데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실제 측정 가능한 값을 기반으로 한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HDRP 라이팅은 이 PL 기반의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단위가 기존에 알고 있다면 우리 유니티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라이팅 단위가 뭐예요, 여러분? 유니티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게 되는 라이팅 단위. 예? 인텐시티죠. 그죠. 세기라고 그냥 그것만 있죠. 간만 가지고 있고. 너무 쉬워서 이번에 다이어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이거 대답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팅의 경우에는 럭스, 그리고 어더 라이팅 세팅에서는 루멘과 칸델라, 그리고 루미넌스라는 항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럭스는 빛의 조명도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1제곱미터당 1루멘의 광선속, 말 되게 어렵죠. 이런 비칠 때 조도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위키피디아나 이런 항목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실제의 빛의 단위를 계측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니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실제 이제 광원에 따른 럭스 값을 했고요. 0.02가 이제 대기광이 있는 달 없는 맑은 밤하늘, 그냥 시커먼 하늘인데 별만 떠 있는 경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0.0이고 초승달이 0.01이고 점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럭스 단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직사광선 같은 경우는 3만에서 13만까지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빛의 세기가 이 HDR이 그냥 크다라는 의미와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팅의 경우에는 지금 디폴트 값이 인텐시티가 100럭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인텐시티에서 디렉셔널 라이트 세기가 한 3.1에서 한 3만 돼도 조금 세고, 그걸 넘어가면 하긴 타게 되죠. 환경 세팅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HDRP에서는 기본 단위 값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물론 그 앞에 보인 직사광선에 한 13만 정도 값을 넣게 되면 타는 건 똑같은데, 앞에 보인 여기 한 320 정도의 값은 실제로 여러분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값에 대한 값을 가져와서 그걸 토대로 HDRP 환경 세팅을 할 때 그와 유사하게 좀 환경을 잡기에 좀 수월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쓰지 않던 굉장히 큰 값들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위화감 같은 것들은 그냥 원래 이거는 값을 크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라이팅 옵션은 뒤에 소개해드릴 다른 라이팅과 마찬가지로 어디셔널 라이트 세팅이 추가로 들어있고, 그걸 클릭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이 라이팅 창이 좀 확장이 됩니다. 창 라이팅에 보게 되면은 지금 어디셔널 라이트 세팅이 없는데, 여기에 쇼 어디셔널 세팅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여기 보면 어펙트 디퓨저와 어펙트 스페큘러, 즉 디퓨저와 스페큘러에만 이 영향을 줄 건지 결정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미지와 같이 중간에 거는 이제 스페큘러 라이팅이 어펙트 스페큘러가 빠진 스페큘러 라이팅을 제거한 순수 디퓨저에만 조명이 가해지는 경우고요. 오른쪽은 이 스페큘러에만 영향을 주는 광원입니다. 섀도우 맵의 사이즈 같은 경우도 각각의 라이팅에 대해서 별도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64로 굉장히 낮춰놓은 경우고, 오른쪽에 104로 키워서 이 그림자를 그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루멘의 경우에는 가시광선의 총량을 나타내는 광선속의 단위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했을 때 포인트와 스팟 라이팅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단위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 범위에 얼마만큼 빛이 입사되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스팟과 포인트가 해당이 되고요. 칸델라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초 한 개의 밝기 크기를 칸델라라고 한답니다. 저도 이걸 보니까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생각은 나는데, 단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씬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스팟라이트를 하나 생성하고, 여기에서 라이트 세팅에서 여기에 지금 600 루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칸델라로 바꾸게 되면 47.74 정도 나오죠. 이렇게 단위가 바뀜에 따라서 그 값들까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바꾸고 하나만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실제로 환경 세팅을 하게 될 때 그 씬 세팅에서 내가 어디서 조명을 봤을 때 그 조명에 대해서 각각의 그 밝기 값 같은 것들이 이러한 그 PL 단위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등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루멘 단위가 대충 한 500이다. 그럼 500에서 524 정도를 쓴다고 한다면은 그 값을 유니티에서 그대로 사용을 해서 실제와 유사한 그 조명을 연출할 때 기준을 잡기가 좀 수월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다 쿠키를 사용을 해서 맞춰야 되겠지만은, 이런 PL 단위를 했을 때 꼭 게임뿐만 아니고 게임이 아닌 실제 인테리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하게 될 때는 조금 더 이런 세팅하기에 좀 수월한 면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정식 버전이, HDRP가 정식 버전이 될 때도 이런 단위를 계속 쓸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위를 사용을 하는 것도 그 나름의 약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 라이트와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루멘과 칸델라 두 가지를 전환해 수가 있고요.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HDRP용으로 약간 옵션이 이제 따로 추가가 됐습니다. 콘과 박스 그리고 피라미드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가 됐고요. 스팟라이트 쉐이프에 따른 그 쉐이프 변화 역시도 이 HDRP 옵션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 스무스니스라 그래서 이 라이트가 이 오브젝트 면에 닿았을 때 확산되는 옵션들까지도 제어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구체 앞쪽에 빛이 닿는 걸 보았을 때 여기 맥스 스무스니스 값을 변화에 따라서 빛의 맺힘이 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러프니스 텍스처를 통해서 제어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각각의 광원에 대해서도 이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요거를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디셔널 라이트 세팅에서는 라이트 디머라는 항목이 있고요. 앰비언트 컬러에 대해서 이 빛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도 이 옵션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브젝트를 만약 하나 배치를 했을 때 이 그림자 지는 영역, 보통은 여기 이제 안부라 그래갖고 앰비언트 컬러 영역이라고 그러죠. 그 안부 영역에 대해서 나는 이 캐릭터나 이 오브젝트는 빛을 조금 더 약간 밝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 라이팅에 있던 앰비언트 컬러를 손을 대게 되면 전체 씬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근데 나는 이 오브젝트만 이걸 좀 살려주겠다고 하면은 라이트를 하나 추가해서 이 라이트 디버 값을 낮춰서 하게 되면은 맨 오른쪽처럼 이 로봇의 목 아래의 안부 영역들이 훨씬 더 좀 밝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세한 앞에 보여드린 그 맥스 스무스니스도 그렇고 이런 라이트 디머 항목도 그렇고 라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게 이 HDRP는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고 가능한 옵션들을 모두 제공해서 원하는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게 제공하는 게 말 그대로 퀄리티를 위해서 제공하는 게 HDRP의 특징입니다. 루미너스의 경우에는 어떤 광원의 단위 면적당의 광도라고 하는데 즉 그냥 어떤 면적, 릴러턴트랑 이 라인 라이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면적당 얼마만큼의 밝기를 가지는지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어리얼 라이트와 라인 라이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라인 라이팅은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것들을 라이팅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고요. 아쉽게도 현재 그림자를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 광원을 활용해서 이런 식의 정면 효과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샘플은 일본 유니티에 있는 케이지노 타카하시라는 분이 만든 그 자료입니다. 기터브에 공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수의 광원이 지나가고 이 오브젝트가 그 광원에 영향을 받는데 자, 스톱하고 라이팅 바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죠. 사각형 광원들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연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이외에도 HDRP 같은 경우는 이런 광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난 효과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광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기존의 레거시에서 좀 이제 힘들어 보였던 것들을 여기서 이제 HDRP에서는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HDRP 매터리얼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자, 이제 환경 세팅했고 라이팅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HDRP 매터리얼을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HDRP 매터리얼은 현재 이 HDRP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6개, 7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쉐이더 커스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힘들다고 들었는데 왜 꼴랑 7개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 쉐이더는 이
오버 타입이라 그러죠.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서 내부 쉐이더 프로퍼티 창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기본은 하지만 그 PBR, 즉 물리기반 렌더링 기반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많이 익숙한 화면이죠. HDRP와 이제 레거시, 즉 유니티 스탠다드 쉐이더를 비교를 한 거고요. 현재 지금 개발 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창이 조금 더 복잡하고 처음 볼 때 이걸 뭘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특징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서페이스 옵션, 더블 사이드, 디스프라이트 버튼 모드 이런 것들이 있죠. 우선은 서페이스 옵션은 오페이크와 트랜스퍼런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나가면 투명과 불투명. 그러니까 불투명한 거냐, 투명한 거를 정하는 거고요. 이 옵션 따라서 밑에 이렇게 세부 옵션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 알파 블렌드 모드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냥 알파, 에디티브, 그리고 프리 멀티플 알파 세 가지고 투명도 처리를 어떻게 바뀌는 거를 이렇게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고요. 블리드 프리저브 스페큘러 라이팅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알파 블렌드 상태에서도 스페큘러 라이팅이 제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 테스트의 경우에는 트랜스페런트 항목이 아니고 오페이크에서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고요. 청와대 학생들이면 알파 테스트랑 알파 블렌드는 구분하죠. 굳이 설명해야 되죠. 대답소리가 작은데. 넘어갈게요. 그리고 유니티 스탠다드 쉐이더에 가장 많은 불만이 있었던 투사이드가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거 제가 여기서 좀 약간 힘줘서 말하는 게 청강대 학생들이 유니티 스탠다드 쉐이더 투사이드 안 돼요 라고 이거 교수님 보고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건 아니고 HDRP에서는 이걸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선물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하여튼 추가로 옵션을 제공하는 게 투사이드 되는 면에 대한 노멀 처리도 이 옵션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두 개를 제공해요. 자,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플립과 미러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자, 투사이드 된 면에 노멀 처리를 두 가지 옵션, 플립과 그리고 미러로 제공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너무 어렵나? 비슷한데, 자, 나 이 친구보다 잘할 수 있다. 공주 해킹. 잠깐만. 자, 플립은 뭐요? 플립은 노멀의 선택값을 아예 만들어주고 미러는 그대로 되게 그 선택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비슷한데 약간 좀 아쉬운데. 가오대층이랑 어디요? 정답. 받아가세요. 아니, 막판에 힘이 딸렸어요. 와, 누가 먹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내년에도 청원 행사 많으니까 다이어리 많이 챙겨올게요. 자, 그래서 노멀에 대한 설정인 플립과 미러입니다. 자, 플립은 반전시킨 그 값을 그대로 노멀을 반전시켜 사용하고 있고, 미러는 어떻게? 좌우 대칭이겠죠. 메터리얼 타입은 총 6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서브스캐터링, 그 다음에 스탠다드, 인서트로피, EDD 싱크, 그 다음에 스페큘러 컬러, 트랜스퍼런트 뭐 이렇게 제공하는데, 자, 여기 오브젝트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기본 메터리얼 타입을 선택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옵션들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의 그 성격, 이 메터리얼이 어떤 물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가 Subsurface Scattering, 보통 SSS라고 하고 이 피부 표현에서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이 Subscattering을 사용하는 게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자, Subscattering Space의 경우에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입사된 빛이 약간 물 표면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내부에서 산란되어서 약간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빛이 약간 이렇게 다시 비쳐 보이는 듯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 현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라이트를 가지고 손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분명히 차폐된 공간인데 빛이 이 내 피부를 통해서 약간 발가스름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서브스캐터링이라고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표면 하산란이라고 하는데 서브스캐터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옵션을 하나 더 제공합니다. Enable Transmission이라고 해서 투과된 값이 조금 더 드러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피부뿐만 아니고 나뭇잎 같은 섬유질이나 얇은 섬유질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그냥 스탠다드만 사용을 했을 때 라이트를 배치했을 때 결과와 오른쪽은 이 라이트를 이 SS를 통해서 나뭇잎이 약간 그 빛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의 저 회색 쪽 이미지가 이 서브스캐터링 를 적용할 수 있는 마스킹 텍스처고 보통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크리스 맵이라고 하죠. 사람 얼굴을 만들 때도 이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서브스캐터링 서페이스의 경우에는 이 SSS 프로파일을 미리 만들어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 제일 처음에 HD 관련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만들었을 때, 자, 맨 위에 거는 이 유니티에서 사용하게 되는 뭐 메탈이라든지 스크립트들을 정의하는 거이고요. 아래쪽이 SSS 프로파일인데 이걸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SSS 프로파일이 한 15개 정도가 뜹니다. 이걸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어떤 프로파일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 SSS 프로파일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오브젝트 클릭을 했을 때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디퓨전 프로파일이라고 있고 여기 이렇게 선택된 게 있습니다. 이걸 고투를 눌러가지고 바꾸게 되면 이렇게 프로파일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약간 붉으스름한 피부톤에 맞춰가지고 프로파일을 설정을 한 거고요. 오른쪽 이미지가 약간 일부러 약간 파랗게 좀 넣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세팅한 화면입니다. 나뭇잎과 피부톤 그 이외에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더 있겠죠. 그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만들고 매테리얼별로 세팅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애니소트로피는 비등방성, 이방성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텍스처 할 때 이 비등방성 필터링이라고 그러죠. 애니소라는 옵션을 유니티에서 혹시 보신 분? 그죠, 있네요. 네, 경사진 사선의 텍스처에 이 텍스처가 얼마만큼 뚜렷하게 보이냐로 보통 설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걸 보통 애니소트로피 필터링 옵션이라고 그러고 하지만 HDRP 매터리얼에서 이 애니소트로피는 그것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생각했을 때 이 면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물체의 재질이 좀 달라 보이는 성질을 표현을 할 때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애니소트로피 값을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를 비교를 했는데 기준이 되는 거는 원래 이 오브젝트의 이 금속성이 있는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0으로 놓았을 때와 각각 마이너스 1과 1로 했을 때 이 스페큘러 라이팅이 반사되는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프로젝트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애니소트로피 값을 여기서 값에 따라서 이 스페큘러 라이팅이 맺히는 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옵션만 왔다 갔다 조절만 하면 되는 거라서 쉽게 그냥 내가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다고 할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딥싱크 이거 참 이게 제가 그 미국 분한테도 발음 교정을 받았는데 이거 좀 발음이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은 은하 현상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하 현상이 뭔지 아시는 분 없나요? 보통 비눗방울을 여러분들 이렇게 불어보면은 이렇게 막 무지개 빛이 비눗방울에 맺히는 게 보이죠. 그게 왜 그렇게 보일까요? 자, 밑에 답은 적어놨는데 다들 조용한 거 보니까 다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건데 많이 좀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물 표면에 이 비눗방울 이런 그 물 표면에는 항상 미세하게나마 이 수증기의 증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빛이 반사가 될 때 혹은 거기에서 산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빛의 가시광선이나 파장들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서 우리 눈에 도달해요. 자, 무지개는 여러분들 다들 알죠? 무지개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통과하면서 산란되어 가지고 파장이 갈라져서 색깔이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물방울 같은 데서 미세하게 혹은 물 표면에서 미세하게 일어날 때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물 표면에 약간 기름 부었을 때처럼 느낌이 나는 걸 만들어줄 때 쓰는 옵션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왜 쓰고 이런 걸 언제 표현해야 될지 좀 지식이 필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냥 물체 표면에 무지갯빛깔 나게 만들 때, 즉 기름 부어진 땅을 표현하고 할 때 그냥 이 옵션 쓰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주지 않았을 때와 옵션을 줬을 때 표현되는 값이고요. 역시 이것도 데모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번들번들 뭔가 기름 부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고 있죠. 인텐시티 값이랑 이 세부 옵션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리고 스페큘러 컬러입니다. 아까 라이트에서 이런 그 스페큘러, 에펙트 스페큘러가 있어서 스페큘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왜 또 메터리얼 타입에 또 스페큘러 컬러가 따로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결과도 아까는 에펙트 그 디퓨저를 끈 스페큘러 라이트만 적용되는 이 오브젝트에 비해서 좀 허옇게 나오죠. 좀 자료를 만들어 데모들 찾아보면서 제가 이걸 어디서 활용하는지를 좀 찾아보니까 보통 LED 램프 같은 발광하는 물체인데 우리가 LED 램프가 발광을 하지만은 빛이 조금 약하거나 다른 데서 빛을 세게 하면은 그 물체 표면에도 빛이 맺히죠. 그러한 이 램프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쓰면은 그냥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 자동차 만든 오토 쪽 데모들을 보게 되면은 헤드라이트 표면에 대한 이 플라스틱 처리는 트랜스페런트의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표현하고 있고 내부의 램프는 이 스페큘러 컬러를 사용해서 이 빛을 발광하는 그 물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MCV 항목도 적당히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걸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그런 광원에 대한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랜스레이트 같은 경우는 반투명한 빛의 전송 방식을 결정하는 데 사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옵션을 켰을 때와 껐을 때 비교하게 되면은 겹쳐진 오브젝트의 좀 외곽선이 조금 더 뚜드러지게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도는 저도 아직 못 찾았어요. 다음에 또 찾으면은 얘기를 드릴게요. 오브젝트에 있는 이 데칼 항목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데칼을 사용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 오브젝트가 이 데칼 프로젝션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얘가 데칼을 쓰는 건 아니에요. 데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고요.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프로젝션 컴포넌트를 통해서 세팅된 텍스처들이 이 조각상에 프로젝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선택을 해서 꺼주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주절주절 설명하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데칼의 경우에는 데칼 프로젝터 컴포넌트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여기에 프로젝션 될 텍스처를 선택을 해서 위치시켜주면은 알아서 잘 들어가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모드의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데요. 왜냐면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릿 쉐이더고 이 릿 테셀레이션이 따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모드의 이 버텍스와 이 픽셀의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이 버텍스 디스플레이 모드의 경우에는 실제 버텍스의 위치가 이렇게 이미지와 같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옵션은 앰플리튜드, 즉 진폭, 얼마만큼의 이런 폭을 가지고 버텍스 위치가 바뀔 것인가, 그리고 민과 맥스는 최소와 최대치 값을 직접 사용자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픽셀 디스플레이 모드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게 계산이 되는데요. 실제 그 버텍스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고 노멀 텍스처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때 노멀 계산, 즉 표면에서의 이 픽셀 표면에서의 빛 계산이 약간 거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응용을 해서 한번 적용해본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나는 이 픽셀 단위에서 혹은 이 하이트맵을 통해서 정말로 조금 더 풍부하게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테셀레이션을 사용하게 되겠죠. 실제 이제 트라이앵글을 늘려가지고 렌더링하는 기술이라고 보통 이제 써놨는데 뭐 너무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어려워지니까 넘어갈게요. 테셀레이션은 특징적인 것은 실제 이 픽셀 표면의 빛의 값을 왜곡시켜서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뭐 노멀이라든지 앞에 보여드린 그 픽셀 디스플레이 번트와는 다르게 실제로 이 메쉬와 버텍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이미지가 테셀레이션에 의한 결과고 오른쪽은 그냥 이 노멀 매핑에 대한 것들인데 둘 다 실제처럼 보일지라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단순히 플랜이에요. 하나의 그냥 면 하나인데 왼쪽은 실제로 이렇게 메쉬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셀레이션 모드는 기본과 이 퐁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하지? 터보 스무스나 메쉬 스무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이 메쉬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단순히 그 트라이앵글 카운터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런 각진 오브젝트들의 이 중간값이 약간 쉐입이 약간 보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마야에서 사용되는 그 값과 맥스나 사용하는 것과 조금 메쉬 스무스한 결과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것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은 이 테셀레이션을 통해서 메쉬의 형태가 각져 있는 것들을 보완을 하려고 하면은 이 폼을 사용하는 게 그래도 좀 약간 거기에 도움이 됩니다. 버텍스 애니메이션은 이 유니티 HDRP 릿 매터리얼에 보면은 이 윈드라는 항목으로 들어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바람에 의한 표현을 위해서 넣어뒀지만은 실제로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유니티 HDRP 매터리얼에서 어떻게 버텍스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할지에 대한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건 이제 이니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상의 이 피벗 값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피벗 값에 따라서 멀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가지들을 생각하시면은 아마 쉽게 연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옵션에 따라서 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버텍스 애니메이션 항목은 이 하이라키에 이 쉐이더 윈드 세팅 스크립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게 되고요. 바람의 움직임이나 그 표현은 실제 값을 넣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 2D 텍스처를 통해서 이 바람이 치는 것들을 일단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뭐 꼭 바람뿐만 아니고 버텍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뭐 깃발의 펄럭임이라던가 다른 애니메이션 처리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약간 탁탁탁 끊어지는 것도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일단 쉐이더 자체를 버텍스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커스텀을 하기에는 HDRP 구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해당 프로퍼티에 접근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작업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매트리얼 인풋은 뭐 기존 거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R 채널에는 이 메탈릭 값이 들어가고 이 알파 채널에는 스모시스가 들어가는데 일단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따로 이 유니티 기존 스탠다드 쉐이더에 분리가 되어 있던 게 이 G 채널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디테일 맵 마스킹이 블루 채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매핑이 되면은 이전에는 그냥 슬라이더가 생겼는데 지금은 최대 최소치 설정할 수 있는 걸로 진폭 방식으로 이 슬라이드 바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따로 이렇게 포토샵 불러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HDRP로 옮기니까 작업하기 귀찮아라고 하면은 이 검색해보면 유니티 텍스처 패커라고 해서 그 유니티 안에 있는 텍스처들을 각각 RGB 텍스처에 이 자동으로 매핑해주는 또 플러그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료이고요. 검색하면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내가 R 채널과 G 채널에 있는 거를 그냥 R 채널에 밀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각각 프로퍼티를 오른쪽에 보이는 이 기본이 되는 걸 RG를 선택하고 대상을 R로 선택하면은 RG에 있는 값이 그냥 R로 다 매핑이 되버려요. 써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노멀은 0에서 2까지 범위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텍스처 타입이 노멀 텍스처가 아닐 경우에는 픽스 나오라고 뜨는데 이건 뭐 그냥 이걸 선택해야지 텍스처 타입이 노멀로 바뀌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 아실 거고요. 매트 노멀이라는 걸 여기 HDRP에서 지원을 합니다. 뭐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면의 휘어짐을 보완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면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더
강하게 표현되는 오른쪽이 벤트놈을 사용했을 때와 왼쪽이 벤트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인데 두 개의 결과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티스트 분들한테 이해시키기에는 이 벤트노멀이라고 하는 게 이런 뭐랄까요 안무 쪽의 표현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걸 계산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디렉셔널 라이팅을 사용하게 되면은 벤트노멀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좀 이상하죠? 이거 연의 휘어짐을 보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벤트노멀을 사용하게 되면은 디렉셔널 라이팅에는 왜 안 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간접광 즉 GI 계산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GI 계산에서 벤트노멀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직접광을 사용을 했을 때는 티가 안 나고요. GI 계산에서 벤트노멀을 사용을 했을 때 이런 간접광에 대한 표현에 조금 더 풍부한 표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벤트노멀 생성은 기존 파이프라인에 익숙하던 분들은 좀 색다를 수 있어요. 나는 근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라는데 일단 서브텍스 디자이너에서는 벤트노멀 생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날드나 엑스노멀 같은 경우에는 AO 맵과 그리고 노멀 텍처만 있으면 2D 기반으로도 이 벤트노멀 생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메쉬 기반으로 뽑는 것보다는 약간 부정확하긴 하겠죠. 클리어 코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표면에 저희 이제 코팅된 거 반짝반짝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IOR 즉 Index of Refraction 해갖고 이 굴절률이 우리 실상에서 공기 중에 굴절률을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클리어 코트 항목을 1.5라고 상정을 하고 만들어 놓은 옵션이고요. 왼쪽이 이제 클리어 코트 옵션을 적용을 했을 때와 오른쪽이 클리어 코트 옵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비교인데 첫 번째 두 이미지는 클리어 코트 옵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미지처럼 이 반사되는 정도를 이 클리어 코트 옵션을 했을 때와 비슷하게 맞춰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는 차이점은 이 스페큘러 반사광이 맨 오른쪽은 붉은색이죠. PBR에서 메탈릭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물체가 가지는 물성의 금속성 값이 스페큘러 컬러에 반영이 되는데 클리어 코트의 경우에는 표면에 투명한 막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올리게 되면은 스페큘러 컬러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클리어 코트 옵션에 따라서 RGB 값이 변하는 거에 대한 이 자료고요. 이 UV 매핑은 UV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0번부터 3번까지 총 4개의 채널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가 되는 게 플래너와 트라이플래너 항목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의 노멀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메쉬의 UV 채널에 있는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면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냥 매핑이 되는 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플래너의 경우에는 Y축 방향, 즉 이쪽만 바라보는 걸 매핑이 되고요. 트라이플래너 같은 경우는 세 방향 모두 다 제공을 합니다. 디테일 인풋의 경우에는 디테일 텍스처 적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항목이고 이게 조금 조금 사용하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 텍스처에 들어가게 되는 디테일 노멀은 각각 이 G 채널과 A 채널에 들어가는데 노멀은 2개의 값만 있으면 나머지 한 채널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의 값만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로 사용되게 되는 그 디테일 마스크 텍스처와 그리고 이 스무시스 값을 나머지 D 채널에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디테일 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비교를 한 거고요.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유나이티드 때 정열배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이 기본 텍스처는 이런 그 감마 공간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노멀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노멀에 대한 계산하려면은 이 텍스처 타입이 리니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에 있는 sRGB 옵션을 꼭 꺼줘야지 원래 노멀 텍스처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한 텍스처에 각 다 채널을 모두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취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식 버전이 될 때도 이 형태를 유지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특히 디테일 노멀에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이 옵션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에미션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MCV 항목을 넣고 색상을 넣게 되면은 해당 마스킹 채널에 발광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UV 채널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역시 여기도 트라이플래너와 플래너 값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UV 채널을 그대로 동일하게 따라갈 건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스태틱 에미션에 대한 것들도 스태틱 옵션을 켜야지만 이 에미시브가 주변 오브젝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왼쪽은 이 스태틱 옵션을 켰을 때 가운데 있는 구체가 에미시브가 노란색으로 설정된 구체에 영향을 받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이미지는 이 에미시브 항목에서 스태틱을 껐을 때 가운데 있는 구체는 이 노란색 광원에 아무런 영향도 안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유니티와 같아요. 트랜스퍼런시 인풋 같은 경우는 쉐이더의 투명 효과를 결정하는 항목이고요. 이 결국 뭐랄까요, 약간 굴절이라든지 혹은 그 디스토션, 뭐랄까요, 이 왜곡을 표현하기 때 사용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플랜으로 할 거냐, 스피어로 할 거냐 두 가지 항목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스크린 스페이스 레이 모델이라고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프록시와 하이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하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레이 마칭을 구현하기 위해서 했다고 좀 지금 문서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현재 근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티팩트, 즉 그 제대로 렌더링 되지 않아서 찌꺼기 같이 표현되는 게 좀 있어서 현재 그 프리뷰 단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바이오라의 값, 즉 인덱스 오브 리프레셔, 즉 굴절률의 변화에 따라서 상이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미지인데 1.1에서 1.2 사이에서 상이 뒤집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리프레션 시크니스 맵과 뭐 시크니스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뭐이 트랜스미턴시 컬러, 투갈 색상 같은 세부적인 옵션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마스킹 텍스처를 넣어서 굴절률이 변하는 것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토션의 경우에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디테일 맵과 같이 RG 채널에 노멀이 들어가게 되고요. 블러가 되는 이 노멀 텍스처는 5분 남았다네요. 블러가 되는 텍스처는 이 채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더 빨리 할게요. 그래서 굴절률 값에 따라서 이 실제 상이 왜곡되는 효과를 이런 그 디스토션 옵션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RP의 디버깅 모드 같은 경우는 렌더 파이프라인 디버그 윈도우가 따로 있고요. 2018.2와 그리고 3버전에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화면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뭐 룩스매터 얼마만큼 빛이 입사되는 양을 확인할 수도 있고 데스 피라미드라 그래서 뭐 이제 클러스터 포워드에서 어떤 식으로 잘라 나가는 건지 아니면 타일 디버그라든지 클러스터 디버그라 해서 이 HDRP의 렌더 패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HDRP 렌더 파이프라인의 릿과 릿 테셀레이션 쉐이크 메터드를 설명을 했고요. 데카는 한 줄밖에 안 되니까 그 이외에 이 레이어드 릿과 레이어드 테셀레이션이 있고요. 현재 2018버전이었나 9버전이었나 HDRP가 4점대 올라가면은 패브릭이라 그래서 천을 표현하기 위한 또 배터리에 들어있고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계속 올라올 건데요. 문서들이나 이런 자료들 보시면서 또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작업하실 때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자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HDRP를 굳이 청강대에 와서 제가 소개를 또 좀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졸작을 하시거나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또 작업물들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강대는 많은 것들을 또 직접 만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회사 상용 프로젝트에서 이 HDRP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좀 더 저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뭐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나는 퀄리티를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HDRP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됐는데 여기서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 한 2개 정도 받고요. 저희 설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는 이제 또 여기 저희 일하러 온 거라서 저희 설문을 많이 해주셔야지 이제 회사 가서 열심히 했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연님이 띄우는 그 설문 링크창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업 시간 중에 SSL 가져와서 시내 구성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국어 과제라는 SSL 익스포트 시켜서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찾아가 플레이
그거는 프로젝트 봐야지 알지. 점쟁이도 아니고 여기서 아마 그럴 것이야 어떻게 그걸 저희 잘 돼요. 여기에 이어서 질문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웹 파이프라인에 HDR 있거든요. 근데 스탠다드 쉐이더인 SS를 가져왔는데 그거는 이 HDRP를 일반 그러니까 유니티 스탠다드 쉐이더를 HDRP용 스탠다드 쉐이더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컨버팅을 해야 됩니다. SRP를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은 유니티가 이전에 사용했던 것들은 레거시라 그래서 예전에 쓰던 파이프라인이고요. 이 SRP를 통한 이 LW와 HD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쓰셨던 스탠다드 쉐이더는 보라색이 뜹니다. 새로 그거를 바꾸셔야 되고 특정 쉐이드 아까 보신 그 HDRP의 메테리얼 프로퍼티가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메테리얼 프로퍼티를 다 수정 좀 해야 돼요. 자, 질문 하나 더. 예. 유니티 사용하는 쉐이더 언어에서 인텔리전스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쉐이더 인텔리전스 사용 가능해요. 쉐이더에서 뭐? 쉐이더랑 인텔리전스랑 뭐 얘기했지? 여기서 말하는 인텔리전스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쉐이더 스크립팅 할 때 인텔리전스를 같이 쓸 수 있는지를 그거는 에디터에서 그 인텔리전스는 사실 에디터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라 네, 에디터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라 유니티가 뭐 그걸 딱 하는 건 없고요. 네, 인텔리전스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리고 아까 내용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QR 코드로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 주소를 쳐서 들어가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들어가신 다음에 설문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우리